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미운 오리 새끼의 탄생입니다. 퇴직하는 나이를 풍자한 신조어인 오륙도와 사오정의 유모가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서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륙도라는 말은 56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고, 사오정은 말 그대로 45세가 정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모가 과장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가는 IT 최대 기업에서 30대까지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에 38선이란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38세가 되면 선선히 퇴직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오륙도, 사오정, 그리고 38선이란 신조어가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30, 40대의 직장인들은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퇴출 나이 신조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8선에 이어서 사람의 신체 온도와 정년 시기를 풍자한 36.5도라는 말이 등장한 것입니다. 체감 정년이 36.5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직장인들의 퇴출 시기가 35세부터 시작된다는 통계가 발표됨에 따라서 350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35세만 되어도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조기 퇴직과 관련된 자조 섞인 신조어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세계은행이 주관한 국제비교 프로그램의 전망을 토대로 해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을 전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타일러 코엔 교수는 중국 경제가 2년 안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체에서는 이미 제2단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뜻하지 않게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인간이 어떤 막다른 골목길의 장막에 부딪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에 살다 보면 생각과 예상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인간은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특별히 경제적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약간의 경기 변동만으로도 극도의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이 발생해서 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류마티즘, 관절염이나 각종 암, 골다공증이나 갑상선, 그리고 심장병, 고혈압 또는 편두통, 간지방 등 건강상의 한계 때문에 인간은 좌절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뜨려 버리거나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어떤 습관이 몸에 배면 인간은 스스로 좌절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 또 담배 중독, 약물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또 습관성 폭력 등과 같은 나쁜 습관은 파괴적이어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진급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좌절하게 됩니다. 이 경쟁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좌절감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좌절과 역경에 부딪힐 때 세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형입니다.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안주형입니다. 역경 앞에서 포기하거나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냥 현실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현상 유지나 하고 있는 안주형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안주형의 유형이 60에서 70%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복형입니다. 산을 만나면 모든 힘을 다해서 기어 올라가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등정가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 경험한 마음의 상처가 인생 전체를 혼돈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받은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품은 채 불행한 인생을 계속해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준 상처라든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과거에 이성이 준 상처와 같이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서 고통을 되새김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삶 전체가 불행하고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특별히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이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라고 불릴 만큼 심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은 사람을 죽일 만큼 심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부정적 감정의 뿌리라고도 불립니다. 분노와 마음의 상처로 인생을 산다면 그 부정적 감정을 없애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분노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근원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용서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용서하면 몸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덴마크가 나온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은 출생할 때부터 침대가 없어서 부잣집에서 쓰다 버린 평상을 침대 삼아 어린 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헌 신발을 깁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평소에도 책 읽기를 좋아해서 어린 안데르센에게 자주 책을 읽어주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어린 안데르센을 억지로 깨워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던 안데르센은 13살부터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의 외모 또한 호감을 줄 만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팔다리는 길고 이상했으며 깡마른 몸에 유난히 긴 코와 균형 잡히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힘겹게 일하다가 14살이 되었을 때 성공의 꿈을 안고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으로 가서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 틈 속에서 힘겹게 학교를 다닌 후에 비로소 작가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장 환경이나 외모나 어느 것 하나 자랑하거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었던 안데르센은 작가로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술 주정뱅이였던 아버지에게 뺨을 맞아가며 듣던 옛날 이야기가 나의 문학 수업의 전부였다.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동화는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내 얼굴이 잘생겼다면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할 만한 삶의 고난이 안데르센을 눌렀지만 안데르센은 오히려 자신의 단점을 발판 삼아서 숨어있던 재능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명작을 탄생시킨 진정한 예술가로 변신했습니다. 또 그가 남긴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좌절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의 마음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으며 감동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언어로 세상에 귀한 선물을 남긴 안데르센을 미운 오리 새끼로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날에 받은 상처나 고통이 아직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데르센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데르센은 과거의 슬픔을 발판 삼아 위대한 예술가의 경지로 날아올랐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가사처럼 무지개를 잡을 때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전진해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험난한 장벽이나 좌절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상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